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이 지인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잡는 독특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 추심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년 사이 400%가 넘게 늘었고요.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관련 수사 의뢰도 117건에서 498건으로 300% 넘게 급증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 최근에는 물적 담보나 보증 대신 개인 정보를 받아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검거된 불법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나체 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받고 연체 시 나체 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SNS나 지인들에게 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인격 사망 선고를 받은 채무자들은 3,000%의 이자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문은 불법 사금융으로 처벌받는 비용보다 불법 사금융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절도를 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4년 전보다 43% 늘었고요. 지난해 검거된 절도범 중 고령자는 26%에 달했습니다. 노인 절도 대부분은 식료품 등을 노린 생계형 범죄인데요. 지난해 경남 창원시 진해의 한 마트에선 2,000원짜리 단팥빵 2개를 훔친 노인이 올해 부산에선 마트에서 초코파이를 훔친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요. 신문은 복지 정보 접근성이 낮은 독거 노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면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최근 2030 청년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카페나 트렌디한 식당 등 포화 업종에 진출하다 보니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어려웠던 코로나19 때와 달리 최근에는 영세 사업자 매출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도 청년 자영업자 폐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줄어드는 청년 자영업자와 달리 5060 세대 자영업은 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고 안전한 업종으로 접근하기에 폐업이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 상품권이 본래 취지를 잃고 꼼수 소비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과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시장보단 시장 인근 가맹점에서 비만 치료제나 스마트폰, 금 등 고가 품목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선 온누리 결제 가능 주유소나 금 거래 가맹점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고요. 역술원, 전자담배 판매점, 병원 등 최근 확대된 사용 가능 업종이 상품권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인당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영유아 명의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5살 이하 자녀 등의 명의로 1,286명이 76억 4천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일보입니다. 강릉시가 도내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자동 육아휴직제란 별도의 신청 없이 출산 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결혼 축하 포인트나 출산 축하 포인트 등 후생 복지도 강화하고 새내기 특별 휴가 등을 신설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